예, 그러면 기업 분석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식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힘이 빠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기업 개요와 카카오의 역사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약간 좀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업력이 좀 됐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업종에서는 자리를 굳건히 했으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미 카카오 그룹이 됐죠. 이미 2년 전에 자산규모 5조 원을 초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14조 원 2천억입니다. 계열사 97개. 그리고 매출액은 전체 약 4조 정도 되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아직 낮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그리고 가치가 돋보이는 지금 맞습니다. 원래 설립은 김범수 의장이 2006년도에 NHN, 지금 네이버 그 이해진 의장과 동업을 했다가 2006년도에 뛰쳐나오죠. 원래 한 게임을 창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은 한 게임으로 출발한 김범수 의장이 굉장히 포함되어 있었다. 예. 원래 김범수 의장의 주전공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상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통한 부분이죠. 2006년도에 IWI 랩이라고 먼저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로 가서 여러 아이템을 생각하고 있다가 카카오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은 뭐 우리 늘 쓰고 있는 거겠지만 네. 2013년도에 가입자 1억 명을 초과하면서 이제 플랫폼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 2013년 1억 명을 그 초과하는 순간에 다음을 흡수 합병하다시피 합니다. 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이해진 의장과의 또 다른 경쟁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고 그 뒤로 카카오의 비즈니스 플랫폼은 카카오톡이라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상품들을 서비스를 통해서 뭐 상품 구매, B2B 영역 네. 현재까지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과 AI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산업에서 가장 핫한 기업이라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무형의 서비스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10조 원, 14조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록적인 또 하나의 새로운 우리가 산업을 하나 볼 수 있는 예. 하나의 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다가 초반에 계열사가 97개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거 지배구조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카카오의 지배구조는 우선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가 메인입니다. 이 카카오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핵심이겠죠.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97개가 됐는데 이 카카오의 대주주는 역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입니다. 네. 18.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데 2대 주주가 누구냐 하면 K큐브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14.7%인데 이 K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는 김화영이라고 김범수 의장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8.5%와 14.7% 약 28% 정도를 김범수 의장이 독점하고 있는 뭐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이 주식회사 카카오가 여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97개까지 현재 가고 있는데 97개이긴 하지만 상장사는 주 카카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네. 그리고 앞으로 상장될 몇 개 회사가 사실은 다인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지배 구조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어쨌거나 언젠가는 대세가 될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업종군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속화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시기 때 지금까지 뿌려놨던 씨들이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되면서 실적도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기술 트렌드를 보면 카카오 그룹이 어차피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인데 네.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엑셀을 밟은 효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본 우리가 지금 카카오티의 그 광고를 보면 그 택시에서 광고를 보면 언택트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광고를 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19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그 이전에는 카카오가 그 주 고객층이 젊은 층이 국한되었다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카카오의 유저층을 굉장히 연령층도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 생태계도 더 확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좀 더 독점을 할 수 있었던 쇼핑 쪽이라든지 페이 쪽은 훨씬 카카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발적 성장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는 아마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다른 서비스를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원래 상장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 정도 흥행 돌파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해보도록 하죠.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58조 원이 몰렸고 1,52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고 내일 상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시 영향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의 흥행 속도 그리고 잔고 수주량을 봤을 때는 지금 소위 말하는 따상은 갈 것 같은 분명하고 이미 장외 시장에서 77,000원까지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좀 테슬라의 정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그 미국 주식 시장의 거품 빠지기냐 아니면 조정 국면이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이 유동성이나 시세 조정 국면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굉장히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카카오가 게임즈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퍼블리싱 게임의 한계성, 그다음에 가벼운 게임, PC 게임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한계성,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한계성에 대해서도 아마 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내일 상장을 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분명히 따상까지는 갈 것 같고 이 지속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그 제한점 그리고 제약사항 그리고 한계점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아예 지금 게임 개발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성을 갖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하루 종일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주가 동향들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카카오뱅크가 더 대박일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핀테크 시장에서 카카오페이가 게임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 은행들은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한 5대5 정도를 가져갑니다. 카카오뱅크가 이미 그 개인 대출 규모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지방은행을 이미 앞선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플랫폼인데 작년에 그 일반 은행들이 API 통합을 하면서 이미 핀테크 합류를 한 상태인데 오픈 뱅킹 이후에 좀 흐름을 봤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금융결제원의 발표 자료를 봤더니 그 통합 API 이후에도 일반인들의 그 가입 속도가 통합 API보다는 여전히 핀테크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미 사람들의 그 금융 습관에는 핀테크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오픈뱅킹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하기 시작했는데 훨씬 속도가 빠르고요. 특히 그 최근에 실시한 그 PLCC 그러니까 제휴 서비스, 그러니까 직접 신용카드를 하지 않는데 5개 신용카드사와 제휴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일반인들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사실은 통합되어 있거든요. 사용 습관 자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카카오뱅크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 향후 핀테크와 다른 결합 서비스가 합쳐질 때 카카오뱅크는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고 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쇼핑 커머스와 합쳐졌을 때는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어쨌거나 출발점은 카카오톡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들이랑 금융 거래를 하면서 여기에 모아둔 돈이 카카오뱅크로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에서 짜투리 돈들은 또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해준다고 상품 만들어서 맞습니다. 증권 서비스도 해주고 네. 어마어마한 확장성을 카카오톡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확장성 때문에 카카오가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최고 실적, 최대 실적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실적은 크게 이제 두 개 분리해서 좀 봐야 됩니다. 우선 플랫폼 실적을 좀 봐야 되고요. 플랫폼은 뭐냐 하면 톡비즈가 있고 그리고 포털비즈가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인 방금 말한 모바일티 페이 시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플랫폼 매출이고 또 하나 매출은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매출이 있습니다. 컨텐츠 매출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임, 멜론의 뮤직 그리고 유료 콘텐츠가 있는데 현재 매출 구조를 보면 플랫폼 매출이 한 52% 정도 돼요. 그다음에 콘텐츠 매출도 한 48% 정도 돼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플랫폼과 콘텐츠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은택 이코노미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B2B 시장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도 매출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현재는 개인 상대로 시작한 플랫폼이 B2B 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매출은 저는 매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는 사실 카카오가 이쪽 일에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려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 시장을 좀 뺏어 와야 되는 상황인데 때문에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그냥 건물 하나 지은 이상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카카오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은 단순히 클라우드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보기에는 해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카카오 그룹이 개인 비즈니스에서 B2B 비즈니스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B2B 비즈니스는 지금 카카오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워크,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워크 기능이 있고 네.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연계된 것 그리고 테크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 커넥트 역할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가는데 이 세 가지 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와 클라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진출을 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약 250조 정도 되는데 네. 국내도 MS와 외국의 기업이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AWS하고 맞습니다. 예, 지금 MS가 거의 독점을 독점을 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국내 사업자는 약 14.5%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파이를 계란 깨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 전략에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같은 전략일 것 같은데 B2B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시장을 제대로 진입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시장보다 훨씬 더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선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로 생각됩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에게는 홈그라운드잖아요. 네,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릴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설립도 하나의 교두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 봤을 때 카카오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카카오의 기존 그 비즈니스 플랫폼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쉬운 진입을 통해서 채널을 만들어내고 채널을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톡이라든지 페이라든지 이런 채널을 만들어내고 이 채널을 통해서 실제적인 실생활의 액션, 상품 구매, 예약, 회원가입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의 향후 성장의 핵심은 이 액션 쪽에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줄 것인가의 하나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B2B 쪽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인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카카오의 성장의 핵심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카카오의
그 또 한계증 하나는 주요 임원진들을 보면 여전히 김범수 의장의 개인 인맥들, 그 한게임, NHN 그리고 개인 인맥들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런 확장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인사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씁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오른 것도 있겠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도 있겠고 여기에다 하나 더하자면 테슬라가 급락하다 보니까 어떤 성장주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다시 좀 드는가 봐요, 시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40만 원 아래로 다시 떨어졌는데 어떻게 주가에 대한 지금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더 가기 때문에 이것도 뒤돌아보면 저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라 봅니다. 현재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된 국면에서도 이 정도 주가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카카오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개 계열사 중에서 겨우 상장사는 2개에 불과합니다. 향후 상장될 기업들의 줄을 서 있죠. 네. 거기에 대주주는 카카오입니다. 이러한 국면을 봤을 때 포텐셜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 사용자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역부족일 것이다. 이미 확보된 사용자의 습관에 대한 비즈니스 플랫폼은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는 조정 국면에서 저는 훨씬 잠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주가 흐름도 많이 비교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네이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군을 보면 네이버와 겹치는 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글쎄 네이버가 뭔가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한 평가 앞으로 미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 카카오는 아마 이해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와 한 게임으로 만났을 때 네. 같이 만났다가 헤어졌지 않습니까? 네. 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해진 의장의 그 비즈니스의 코어는 어떤 검색과 고객 서비스 차원이었고 김범수 의장의 비즈니스 핵심은 누구나 쉽게 재미있는 것을 접근하는 식의 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톡에 좀 가볍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느낀 거 똑같은 것 같은데 향후에 두 기업 간에 지금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가는 방향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B2B를 하더라도 다르게 접근할 것이고 같은 개인 서비스도 다르게 접근할 것을 보기 때문에 물론 가다가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두 기업은 다른 길을 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B2B 쪽과 해외 사업에서 얼마나 다른 성과를 낼 것인가가 향후 두 기업 간에 가장 큰 격차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기업이 뭐 사업군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도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뭐 지금이야 주가 상황 얘기할 때도 네이버 떨어지면 카카오도 떨어지고 뭐 동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그러면 이것도 서로 따로따로 봐야 될 날들이 오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가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기업 사업에 대한 전망들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CEO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